안녕하세요. 저는 91세 현역 의사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만성 통증과 활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온 72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박 할머니는 5년 넘게 어깨 통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진통제도 써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하지만 제가 곧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을 3주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여러분께 소개할 이 비결은 바로 매일 5분간의 발 반사구 자극법입니다. 의아하시죠? 발을 마사지한다고 어깨 통증이 나아진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 중국 유학 시절 제 스승님께 처음 이 방법을 배웠을 때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전신 건강의 컨트롤 타워라는 사실을요. 발바닥에는 놀랍게도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만성 통증과 혈액순환 개선에 이 방법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 시절 스승님께 배운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반사구가 특정 장기나 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둔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 배출이 더뎌지면서 통증과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발 반사구 자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을 적절히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80대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발바닥 마사지가 잠자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저녁마다 5분씩 꼭 하고 있어요. 덕분에 수면제 없이도 잘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이미영님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셨는데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통증도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런 효과의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발바닥에는 6,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죠.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전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반사구입니다.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는 현대의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발 반사구 자극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건강 문제들을 이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59세 정수민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시던 분이었는데 3개월간 꾸준히 발 반사구 자극법을 실천하신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는 보조적인 효과이며 의사와 상담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발을 씻은 후 다음 순서대로 5분간 진행하세요. 첫째,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을 엄지손가락으로 1분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아닌 편안한 압력을 유지하세요. 용천혈은 신장과 방광 경락의 시작점으로 전신의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둘째, 발가락 기저부를 엄지손가락으로 3분간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 부위는 뇌와 연결된 반사구가 많아 두통 완화와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 뒤꿈치를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는 허리와 골반 부위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나 심한 부종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약한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취침 전에 하시면 수면의 질도 개선되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전신의 순환을 도와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루 종일의 혈액순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5세 장명자 할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발 반사구 자극과 함께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만성적인 두통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오히려 물을 안 마시면 입이 마를 정도예요. 두통도 줄어들고 피부도 좋아졌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뻐근하거나 약간의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순환이 개선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방법이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막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처럼 발 반사구 자극은 우리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런 자연 치유력 향상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작은 연구에서 6개월 이상 이 방법을 실천한 60대 이상의 환자들 중 85%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발 반사구 자극법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5분만 투자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따뜻한 물로 발을 씻은 후 시작하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반사구를 자극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압력은 편안한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도 한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 중 78%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발 반사구 자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여러분의 몸이 긍정적인 변화로 답해줄 것입니다. 더 이상 통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 전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자가 치유력 덕분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반사구 자극의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의 신경 말단들은 척수를 통해 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망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전신의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죠. 특정 반사구를 자극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나 근육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경 전달이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을 자극하면 부신에서 코티솔 분비가 조절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이는 곧 수면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 취침 전 용천혈 자극을 실천한 참가자의 82%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발 반사구 자극이 모든 건강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질환이나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도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67세 박정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발 반사구 자극과 함께 하루 20분 걷기를 병행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도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졌답니다.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0분 정도의 족욕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반사구 자극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외측을 따라 있는 방광경락을 중점적으로 자극해주세요. 이 부위는 척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요통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69세 김영수님은 만성 요통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허리가 한결 편해졌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뻣뻣했던 통증이 많이 줄었답니다. 또한 손끝 감각이 둔한 분들은 둥근 나무 막대나 마사지 롤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반사구를 자극할 수 있고 손의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 부위의 자극은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63세 이미경님의 경우 규칙적인 발가락 마사지 후 혈압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실천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마치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과 같이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기 쉽거든요. 이때 발 반사구 자극은 체온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발 반사구 자극은 바로 그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과유불급입니다. 발 반사구 자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최대 15분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또한 자극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세요.
마치 단단한 두부를 누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도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70세 최순희 할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셨는데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발에 상처가 났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신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자연 치유력도 높아지거든요. 71세 장미숙님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신 좋은 사례입니다. 발 반사구 자극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불면증도 개선되고 만성 피로도 많이 나아지셨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해요. 자, 이제 실제로 발 반사구 자극법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 준비입니다. 따뜻한 물에 50분 정도 발을 담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세요. 물 온도는 40.5,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기본 마사지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해주세요. 세 번째는 핵심 반사구 자극입니다.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을 시작으로 발가락 기저부, 발 뒤꿈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부위별로 1분씩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3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세게 눌렀더니 오히려 발이 아팠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부드럽게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밤 TV 보면서 하는 게 일과가 되었답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발에 상처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68세 김순영 할머니는 처음에는 혼자 하기 어려워하셨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누를까봐 걱정했는데 둥근 나무 막대를 사용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저녁 손주랑 같이 하는 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취침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전 발 반사구를 자극하면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푹 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발 반사구 자극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도 간단히 할 수 있죠. 의자에 앉아서도 발을 살짝 들어 반대쪽 무릎에 올려놓고 할 수 있습니다. 59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침대에서 5분, 저녁 드라마 보실 때 5분, 이렇게 하루 2번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엔 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해요. 특히 아침에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발이 가볍답니다. 발 반사구 자극의 효과는 단순히 통증 완화나 혈액순환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3세 김영희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 반사구 자극을 시작하고 나서 변비가 개선되었고 덕분에 복부 팽만감도 줄었다고 하시네요.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니. 정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 반사구를 자극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병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발 반사구 자극 후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발 반사구 자극이 모든 건강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발에 상처나 감염이 있는 경우, 혹은 정맥류가 심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81세 닥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당뇨병성 족부병변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마사지를 하다가 상처가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지만 이후로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계십니다.